윤정은 시계를 확인했다. 11시 5분 전. 오늘도 어김없이 늦었다. 하이힐 소리가 적막한 밤거리에 울려 퍼지며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버스 정류장으로 달렸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식으로 뛰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집까지 가는 길이 막막해진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다. 윤정은 조용히 반대편 벤치에 앉았다.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거칠어 보이는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을 힐끗 보던 윤정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스쳤다. 남자는 담배를 입에서 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늦으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매일 이 시간에 뛰어오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윤정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설렜다. 맞아요. 회사 일이 항상 늦게 끝나서. 그녀의 대답에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일어났다. 저 멀리서 버스가 오고 있었다. 저도 매일 이 시간이에요. 앞으로도 종종 마주치겠네요.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남자가 먼저 올라탔고 윤정도 뒤따랐다. 버스 안에서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윤정은 몇 줄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내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남자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늦었네. 건성으로 던진 한마디. 윤정은 응하고 대답하며 방으로 향했다. 샤워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남자의 시선이 계속 떠올랐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설렐 줄 몰랐다. 다음 날도 윤정은 어김없이 11시에 정류장으로 달렸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 남자가 또 있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역시나 그가 같은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네. 어제보다 5분 빨리 왔어요. 윤정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민수라고 해요. 그가 담배를 끄며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윤정이에요. 예쁜 이름이네요. 윤정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사무직이에요. 늘 야근에 시달리죠. 민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몸은 힘들지만 단순해서 좋아요. 그의 솔직한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버스가 오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눴다. 민수는 생각보다 유머가 있었고 윤정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끝없는 야근,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털어놓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시겠어요. 저는 몸이 힘들면 그냥 잠들면 되는데 머리 쓰는 일은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의 이해에 윤정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민수가 먼저 올라가며 말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봬요. 윤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와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남편과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낯선 남자와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혹시 내일 만날 것을 생각해서 옷을 골라놓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헛웃음이 났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일주일이 지나자 11시 정류장에서의 만남이 일상이 되었다. 윤정은 퇴근 시간이 되면 괜히 서두르게 되었고, 정류장에서 민수를 만나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오늘은 민수가 평소보다 시무룩해 보였다. 무슨 일 있어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별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민수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이야기해봐요. 저도 힘든 얘기 많이 들어줬잖아요. 윤정의 말에 민수가 쓴 웃음을 지었다. 윤정 씨 같은 분이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요. 윤정이 민수 옆으로 한 발짝 다가앉았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현장 반장이 계속 트집을 잡거든요. 나이도 어린 애가 저한테 반말하고 참기가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배어 있었다. 그래도 참으셔야 해요.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꼼짝 못하니까. 민수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쥐어졌다. 윤정은 충동적으로 그의 주먹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힘내요.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윤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오랫동안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고마워요, 윤정 씨.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버스가 오는 소리에 윤정이 재빨리 손을 뗐다. 하지만 민수의 손에 남은 그녀의 체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도 두 사람은 계속 서로를 의식했다. 금요일 밤 윤정은 평소보다 더 피곤했다. 이번 주 내내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했고, 집에서도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민수가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담배 대신 맥주 캔을 들고 있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민수가 윤정의 표정을 읽었다. 네. 한 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윤정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저도 그래요. 오늘 현장에서 실수를 해서 혼났거든요. 민수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같이 마실래요? 그가 가방에서 또 다른 맥주 캔을 꺼내며 제안했다. 윤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런 기분일 때는 술이라도 마시고 싶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대화가 더 솔직해졌다. 민수 씨, 가족은 있어요? 윤정이 용기를 내서 물었다.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게 별거. 중이에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아내와는 몇 년째 서먹해요. 민수가 맥주를 벌컥 마셨다. 윤정 씨는 저도 비슷해요. 남편과는 이미 남남이에요. 대화도 없고 그냥 한 집에서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며 더 가까워졌다. 이상해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윤정이 볼이 붉어진 채로 말했다. 저도요. 윤정 씨와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민수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버스 타지 말고
좀 더 얘기할까요? 위험한 제안이었다. 윤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디서요? 윤정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24시간 카페가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윤정은 잠시 고민했다. 집에 가면 또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을 봐야 하고 내일 아침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민수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좋아요. 결국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정류장을 벗어나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만드는 그림자 사이로 그들의 발걸음이 겹쳤다. 카페는 생각보다 아늑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지만 둘 다 술 기운이 남아있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수 씨는 언제부터 건설일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요. 다른 걸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건 좋아해요. 민수가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정이 그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다. 멋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서 이런 손이 부러워요. 그녀가 자신의 손을 내밀어 비교해 보였다. 민수가 윤정의 손을 살짝 만져봤다. 부드럽네요. 순간 전기 같은 느낌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 민수 씨, 윤정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이상해요. 하지만 싫지 않아요.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집에 가야 해요. 윤정이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같이 택시 타요. 민수도 따라 일어났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다음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고 싶어요. 민수의 대답에 윤정의 가슴이 뛰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 윤정은 민수를 만날 생각에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다. 지난 금요일 밤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손길, 진지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헤어질 때의 아쉬운 표정까지. 11시가 되어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다. 민수는 이미 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윤정이 인사하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중했다. 윤정 씨,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윤정의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혹시 지난 금요일 일을 후회하는 건 아닐까? 지난 금요일 일. 생각해봤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말할게요. 윤정 씨가 자꾸 생각나요. 주말 내내 윤정 씨 생각만 했어요. 민수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데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윤정의 마음도 복잡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윤정이 잠시 말을 멈췄다. 민수 씨를 만나는 이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위로예요. 집에 가면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윤정 씨와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윤정이 결심한 듯 말했다. 지금처럼 만나는 거예요. 다만 선은 지키면서 어떤 선요? 서로에게 의지하되 가정을 해치지 않을 선에서.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감정의 선은 넘어섰다는 것을.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둘 다 일어서지 않았다. 버스 보내도 돼요? 민수가 물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오늘은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다시 그 카페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깊숙한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거리가 더욱 고요해 보였다. 민수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부인과는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윤정의 질문에 민수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몇 년 전부터요.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같이 있어도 남남 같았고 결국 작년에 별거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연락해요? 가끔 아이들 일로만. 윤정 씨는 저희도 비슷해요. 남편은 저를 가정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정도. 윤정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된 게. 글쎄요. 돌이켜보니까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조건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다. 윤정 씨. 민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랐다. 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윤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수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윤정의 손을 덮었다. 이번에는 윤정이 손을 빼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요. 하지만 민수가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카페의 조명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가고 그들만 남아 있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윤정이 시계를 보며 아쉬워했다. 내일도 만날 수 있죠? 당연하죠.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카페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정과 민수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윤정 씨. 민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간절했다. 네, 윤정의 대답도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을 확인했다. 정말 미치겠어요. 민수가 고백하듯 말했다. 계속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저도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볼을 어루만졌다. 우리 잘못된 건 알아요.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윤정이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민수의 입술이 윤정의 이마에 살짝 닿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눈꺼풀에, 볼에, 마침내 입술에.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갈증을 참았던 사람이 마침내 단비를 만난 것처럼. 윤정 씨. 키스를 끝낸 민수가 그녀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윤정은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쌌다. 두 번째 키스는 더 깊고 간절했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간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안 돼요. 윤정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람들이 볼까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카페를 나섰다. 거리는 이미 한적했고 가로등만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호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윤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프런트에서 키를 받을 때까지 두 사람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 소리도 더 커졌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잠갔다. 작지만 깨끗한 방.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민수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전부예요. 두 번째 키스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만 존재하는 시간. 외로웠던 지난 날들, 메마른 일상들, 모든 아픔들이 이 순간 치유되는 것 같았다. 윤정은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에 몸서리쳤다. 이런 충만함, 이런 완전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긴 여운 후에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잠들지 않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온 세상이 고요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겠네요. 윤정이 민수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다. 되돌리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민수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 밤이 끝나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한 주가 더 지났다. 그 밤 이후로 윤정과 민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을 잡는 방식,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랐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도 더 무거워졌다. 윤정은 집에서 남편과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과 동시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윤정의 휴대폰에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오늘 일찍 들어와. 할 말이 있다. 문자를 본 순간 윤정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혹시 발각된 건 아닐까?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민수가 윤정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늦게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아니면 윤정이 말을 멈췄다. 지난주 그 밤 이후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표정이나 행동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윤정 씨.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윤정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밤, 민수 씨와 함께했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어요. 저도요. 진짜 살아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요?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기존의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 민수의 말에 윤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워요. 윤정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당신 없는 삶이에요. 버스가 마지막으로 정류장에 멈춰섰다. 마지막 차입니다. 기사의 외침이 들렸다. 윤정은 일어서려다가 멈춰섰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안 탈래요. 정말요? 민수의 눈이 빛났다. 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어요. 거짓된 삶을. 윤정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집에 가서 남편과 정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민수가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버스는 그들을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3개월 후, 윤정은 작은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혼 수속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남편도 결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다. 민수도 정식으로 별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게 벌써 반년 전이네요.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윤정이 미소를 지었다.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11시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은 사람들처럼 천천히 그리고 행복하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